3천당 제약 39,900원 8%. 이게 이제 안구 건조증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39,900원에 매수하셨으면 매수하신 지는 이제 얼마 안 되신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다행히 커다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거래량이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요 부분이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요 자리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전 저점 자리 부근, 그쵸? 그리고 직전 고점 자리 부근, 그러니까 계속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자리 부근,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신 가격 근처 때까지는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조금 터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 요게 이제 양봉을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와서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는 손절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 가격 근처에서는 여기서 계속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물량이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44,000원에서 39,000원, 그러니까 4만원에서 한 45,000원 정도 사이 정도쯤이 박스권에서 계속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고선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비중 8%라서 비중이 많으신 편은 아니시기는 한데, 혹시라도 여기 단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좀 꺾인다던가 이러면은 그때는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하고, 혹시라도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45,000원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시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돌파하시게 되면 그때는 5만원 정도까지 보시고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M 반도체,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종목이긴 한데, 보고만 계신 거예요. 일단 보고만 계신 거면은 지금 자리에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예, 지금 자리에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5만 5천 원 정도 자리 때까지는, 4만 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베스트긴 한데, 거기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한 4만 8천 원 정도쯤, 4만 7천 원 정도쯤, 요 정도쯤에서 매수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온지 지켜보시고, 만약에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 5만 5천 원대 가격대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ITM 반도체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때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모멘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요즘 혹시 그 유선 이어폰 쓰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줄 달린 이어폰? 제가 요즘 다니다 보면은 이 줄 달린 거 쓰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 저희 아내도 줄 달린 거 이거 밖에 쓰고 나가기가 좀 창피하다고 그러던데, 저도 약간 그렇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요걸 쓰기는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끔 끊기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끊기는 게 싫어가지고서는 그냥 줄 달린 거 쓰는데, 어쨌든 요즘 대세는 유선보다는 이제 무선 이어폰 시장이 그 예전에 그 스마트폰 초창기 그 성장률만큼 성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 여기 방에 계신 분들만 해도 아시다시피 아직도 이제 요거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한번 무선 이어폰 쓰시게 되면은 그 무선 이어폰이 편해가지고 유선 이어폰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무선 이어폰보다 유선 이어폰 쪽으로 넘어가게 될 테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에서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종류가 많은데, 이 안에 어쨌든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배터리잖아요. 그쵸? 배터리는 배터리라고 하면 조금 아재스럽죠. 그쵸?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대한 무게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 ITM 반도체에서 특허를 갖고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배터리 제어, 이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어하는 그 PCB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플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긴 미래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지금 한 6만 원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저는 이 종목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만 원, 그다음에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최근 외국인들이 꾸준히 저점을 찍은 이후로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관심을 갖고서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차전지 남들이 하나도 얘기 안 할 때 2차전지 한번 빵 터졌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져가지고서 여기서 벨벨벨벨 거리고 있을 때, 이때 2차전지 뭐 2배, 3배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영상도 찍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 제가 2차전지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있죠. 어쨌든 지금 요즘 다시 뜨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 ITM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분명히 가격이 뜨기는 했는데 이 가격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게 쌍봉이잖아요. 그렇죠? 이 쌍봉자리 부분에서 거의 위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종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괜히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올라가도 올라간 것 같지 않고 이 아래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게 되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서 웬만하면 최대한 저점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할 매수 한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비중을 많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실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분할 매수하는 방법 영상 찍은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1대 1대 2대 4 뭐 그러니까 한 뭐 5% 들어갔다가 5%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10% 들어가고 그다음에 20% 들어가고 해서 총 들어가서 한 40%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노스 매드 4,200원 20%요. 한 21, 2% 정도 수익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엮여 있잖아요. 그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해서 엮여져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간에 신약 개발 업체다 보니까 뭐 이따가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갖고 가는 업체다 보니까 적정 주가라던가 이런 거는 알기는 힘들어요. 그쵸? 수급이라던가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다고 하시면 직전 고점 돌파하시는 거 보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직전 고점 자리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기대하시고서는 매수하셨다가 반등이 바로 나오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21, 2평 타고 올라갈 걸 기대하신다고 하시면은 21, 2평 종가상으로 어쨌든 깨고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고가 찍고서는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 써요. 그러니까 제 방법이 맞다는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중요한 자리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물론 이 하락 갭을 메꾸기는 했는데, 하락 갭 하단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만약에 한 요 정도쯤으로 잡고 있었다고 치면은 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손절 라인을 올려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올려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에는 무조건 갖고 간다라고 하다가 또 이게 막 움직이다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요 정도 가격대로 올릴 수가 있겠죠. 뭐 한 5,600원 정도쯤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손절 라인을 올려가면서 추세의 끝까지 먹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 타고서는 거기서 그걸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손절 라인을 올려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21, 2평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뭐 21, 2평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조금 워낙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서 21, 2평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이 한 12, 3% 마이너스가 되면은, 일단 내가 만약에 한 25% 정도 수익을 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뭐 한 13% 정도 수익이다, 뭐 12% 정도 수익이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매도하기가 살짝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한 11위평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서는 좀 가져가시면서, 혹시 11위평 깨지게 되면은 그때 비중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21위평 깨지면은 그때 나머지 비중 다 매도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아이언 마스크님. 어쨌든 수익을 최대한 지키려면은 매수도 어쨌든 분할 매수가 중요하지만은 매도도 특히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도 분할로 매도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비중을 좀 놀리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더 급등이 나오면 더 좋긴 하겠지만은, 사람이 항상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좋은, 물론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안 좋은 쪽도 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이언 마스크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20%를 더한다.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한 5,000원, 4,900원? 뭐 요 정도쯤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만 흔들려서 5,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이 뭐 0%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비중 추가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예, 더 오를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대응하는 것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선진이요? 그래요.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는 거래량이 좀 아쉽기는 해요. 예, 거래량이 좀 적어서 거래량 자체 수준이 좀 적다 보니까는 뭐 좀 급등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좀 활기차게 움직인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기관들이 계속 꾸준히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기관 수급 세이프존 매수 타이밍 굳히고 그리고 일단은 모멘텀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게 사료 관련주다 보니까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랑 그다음에 뭐 요번에 새로 생긴 돼지 독감 그다음에 이게 사료 관련주가 예전에는 남북협력 쪽으로도 엮였었거든요. 농업 관련주에서 이제 또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매수하신 자리에서도 그렇게 크게 비중이 차지하지도 않고 매수 가격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 처리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만약에 손절 처리한다고 하면은 9,000원 정도 9,000원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손절 처리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분할로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크게 봐야겠죠. 크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니까 크게 해서 보면은 아쉽게도 지금 아직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는 못한 자리다 보니까 일단 요거 돌파한지 보시고서는 분할 매수하세요. 지금 자리라도는 한 만원에서 한 1200원, 1500원 정도 사이 요거 돌파한지 확인하고 돌파하게 되면은 돌파했다가 되돌림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더 많이 모멘텀을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에 딱 맞닿는 자리다 보니까 요 정도 만원에서 만원 500원 정도 사이가 아무래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간다고 하면은 밑에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또다시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돌파한지 확인하시고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솔테크닉스 마지막으로 볼게요. 영션님. 일단은 다른 것보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참 애매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저항으로 작용을 했죠. 네. 여기선 지지로 작용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지로 작용했죠. 그 다음에 요 깨고 내려왔다 다시 반등 나오는데 오늘 또 음봉 나오면서 저항으로 작용을 했죠. 지금 이 지수에서는 이 7,100원대 7,000에서 7,100원대 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빠진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 다음 저항선 지지선인 한 6,000원 가격대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아쉽지만은 만약에 요번에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7,100원에 매수하셨으면 떨어져서 여기서 손절 처리해도 한 5%, 6% 정도 손실력밖에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 손실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방 정말 쉽게 만회하고 그 이상도 수익 낼 수 있으니까는 꼭 손절 처리하셔서 그냥 괜히 종목에 물려가지고 다른 종목도 못 보시지 마시고 손절 처리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서 쌍봉 형태로 찍고서는 저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인 7,400원 요거를 돌파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요거 돌파 못하면은 여기서 매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